6번 문제. 법인세가 존재할 경우 MMA 수정이론 63년도 부채 비율이 200%인 서울의 자기자본 비용은 18%이다. 그리고 부채에 대한 이자율은 10%이다. 법인세가 40%일 경우 다음의 물음에 답하라. 단 시장의 기대 수익률은 12%, 무위험 이자율은 8%이다. 이 회사의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식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WACC는 SL 더하기 B분의 SL 곱하기 RS 더하기 SL 더하기 B분의 B 곱하기 RB 곱하기 1-TC 이렇게 되겠죠. 지금 부채 비율 즉 SL분의 B 이게 얼마입니까? 200% 2.02점. 즉 B는 2 곱하기 SL입니다. 따라서 SL분의 S를 계산을 하자. 그러면 자 SL 더하기 B분의 S다. SL 하면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0.5B가 되겠죠. 2분의 1이니까. 자, 그러면 SL 대신에 0.5B 더하기 B 0.5B 이렇게 하게 되면 3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지워지고 하면서 1.5분의 0.5니까. 따라서 얘는 3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곱하기 RS는 0.18 이렇게 되고요. 네, 더하기 3분의 이제 2죠. 곱하기 0.18 그 다음에 0.1 곱하기 법인세 1-0.4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0.1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중평균 자본비용은 0.10이다. 두 번째 문제. 이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여 현재의 부채를 전액 상환할 경우 자기자본 비용과 베타를 구하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RS를 지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RU는 지금 모르는 상태죠. 그래서 부채를 전액 상환하게 되면 RU가 얼마냐 이걸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는 RS는 RU 더하기 가로 열고 RU 빼기 RB 1-TC 곱하기 SL분의 B 이렇게 쓰는데 요거는 0.18은 앞에서 주어졌고 RU는 모릅니다. 더하기 RU 빼기 0.1이죠. RB는 그 다음에 1-0.4가 되고 SL분의 B는 2입니다. 곱하기 2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식을 정리하면 RU는 0.1364가 나오더라. 그러면 CAPM에서 이 값을 우리가 CAPM 베타를 구해야 되니까 베타는 자 RU는 RF 더하기 2의 RM 마이너스 RF 곱하기 베타 U 이렇게 쓸 수 있는데 0.1364는 RF가 부채에 대한 이자율 0.1 이렇게 볼 수 있고
무혐의자율이 8%네요. 0.08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요거 8% 0.08 더하기 시장이 될 수 있는 0.12 빼기 0.08 이렇게 하고 베타 U입니다. 이렇게 베타 U를 계산을 해보면 베타 U는 1.41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비용과 베타를 구했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좀 끊어가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MM의 수정이론 1963년 법인세가 있는 경우입니다. 주식회사 청호는 현재 부채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무부채 기업이라는 거죠. 현재 가치는 50억 원, 자본 비용은 15%이다. 이 회사는 부채 비율을 1.0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무부채에서 부채를 50% 조달한다는 얘기입니다. 부채에 대한 이자율은 10%, 법인세율은 40%일 경우 다음의 물음에 답하라. 부채 비율을 1.0으로 변경할 경우 이 회사의 자기 자본 비용과 가중 평균 자본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법인세가 존재할 때 자기 자본 비용 RS는 RU 더하기 가로 열고 RU 마이너스 RB 이렇게 하고 1 마이너스 TC가 들어간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SL분의 B 이렇게 된다. 그래서 무부채일 때 RU죠. 이게 RU 10.15 더하기 0.15에서 부채에 대한 이자율 RB죠. RB 그래서 0.1 빼고 1 마이너스 법인세율 40% 0.4 이렇게 하고 SL분의 B인데 요것은 지금 1.0으로 변경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곱하기 1 이렇게 쓰게 되면 계산을 해보시면 0.18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WACC는 SL분의 B 더하기 SL 곱하기 RS 더하기 SL분의 B 곱하기 RB 1-TC 이렇게 쓰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면 지금 SL분의 B가 1입니다. 그러니까 B는 SL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2분의 1이 되겠죠. 밑에 B로 다 대체를 해버리면 지워지고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이 되고 곱하기 0.18 더하기 2분의 1 이것도 2분의 1이죠. 곱하기 0.1이죠. RB 1-0.0.4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어떻게 바뀌느냐. 0.09에다가 0.05에 0.6이니까 0.12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0.03이니까.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WACC는 또 우리가 RU에다가 RU 가로 열고 1 TC 곱하기 VL분의 B 이렇게 쓸 수 있죠. 예. 그러면 이것은 즉 0.15
RU가 0.15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0.4에다가 곱하기 0.5가 되죠. 예, 요거니까. 예,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마찬가지로 0.12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0.12. 자,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부채 비율을 1.0으로 변경하려면 2번 문제. 이 회사가 부채로 조달해야 하는 금액은 했습니다. 부채로 조달해야 하는 금액. 자, 우리는 지금 VL은 자, 요거 지우겠습니다. 자, 지우고 2번 문제는 VL은 어떻게 됩니까? SL 더하기 B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것은 VU 더하기 TC 곱하기 B 이렇게 됐었습니다. 부채 비율이 1이라고 한다면 자기자본, 부채의 가치와 자기자본의 가치, 즉 BSL은 1이니까 B는 SL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SL 대신에 B를 집어넣으면 여기에서 B 더하기 B는 VU는 현재 가치 50억이라고 그랬습니다. 50억 더하기 TC가 법인세율 40% 0.4가 되고 B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1.6B는 50억 됐습니다. B는 50억 나누기 1.6을 해보시면 31.25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채로 조달하는 게 31.25억이고 부채로 조달하는 게 31.25억 그 다음에 S는 31.25억이 되고 전체 VL은 63억이 되겠죠. 62.5억이 되겠죠. 62.5억. 31.25억 더하기 31.25억. 그러니까 62.5억. 자, 이것도 좀 다시 쓰겠습니다. 이렇게 62.5억이 되는데 이것은 31.25억 더하기 31.25억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이것은 VU 50억에다가 TC 0.4 곱하기 31.25억을 한 이게 0.4에다 31.5 125 하면 이게 12.5억 50 더하기 12.5억 만큼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50억짜리가 부채를 31.25억을 조달해서 법인세를 곱한 거 12.5억만큼 기업의 가치가 증가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8번 문제 MM의 수정이론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동해테크는 자기 자본만으로 운영하는 기업인데 매년 10억 원의 영업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회사는 자본 구조를 바꾸기 위하여 25억 원의 부채를 연간 15%의 이자율로 조달하여 주식의 일부를 재매입하려고 한다. 자, 이 기업의 자본구조 변경 전에 자본비용, 즉 RU죠. RU. 예. RU가 20%이고 법인세율은 40%이다. 법인세를 고려한 MM이론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라. 자본구조 변경 전과 변경 후의 기업 가치를 각각 구하라 했습니다.
자, 자본구조 변경 전에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될까? 자본구조 변경 전은 우리가 VU는 2의 NOI 영업이익에다가 1-TC를 곱해서 RU로 이렇게 나누어 준 것이 기업의 가치다였습니다. 매년 10억 원이니까 10억 원 곱하기 1-0.4를 법인세를 해주고요. 나누기 RU가 20%였습니다. 그러니까 0.2로 이렇게 나눠주면 위에 6억 나누기 0.2니까 30억 이렇게 되겠네요. 자본구조 변경 전의 기업 가치는 자본구조를 변경한 후의 기업 가치는 VL은 했습니다. VL은 VU에다가 TC 곱하기 B 이렇게 했습니다. VU가 30억이니까 30억 더하기 0.4 곱하기 부채를 25억 원을 조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5억 그러면 뒤에가 10억 이렇게 되니까 40억이 나오겠네요. 40억. 그래서 자본구조 변경 전은 30억, 자본구조 변경 후는 40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본구조 변경 후에 자기자본 비용과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식을 써보면 RS는 RU 더하기 가로 열고 RU에서 RB를 차감하고 1-TC 하고 SL분의 B입니다. 지금 그런데 VL은 40억인데 SL 더하기 B죠. 그런데 B가 지금 얼마입니까? 25억입니다. 그래 따라서 SL은 15억이 되겠죠. 15억. 자, 여기서 그래서 다 숫자를 집어넣으면 RU는 0.2 더하기 가로 열고 0.2 빼기 RB였습니다. 15% 연간 15% 0.15 곱하기 1-0.4 곱하기 SL이 15억 분의 15억 25억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0.25 이렇게 나옵니다. 0.25 RS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WACC는 우리 어떻게 계산을 했습니까? 자, RU 곱하기 가로 열고 1-TC VL분의 B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RU는 0.2이고 곱하기 1-TC가 0.4 곱하기 VL은 40억이었고요. B가 25억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0.15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가중평균 자본비용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다 한번 지우고요. 자, 만약 주식회사 동해테크의 목표 가중평균 자본비용이 14%이었다면 새로운 부채 비율은 얼마이었어야 하는지 답하라. 단 부채 조달 이자율은 앞서 가정한 15%이다. 목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었습니다. WACC 있죠. 이게 0.14다.
그런데 0.14인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을 했습니까? 앞에서 RU 곱하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TC 곱하기 VL분의 B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RU를 0.2를 집어넣고 곱하기 1 마이너스 0.4를 하고 새로운 부채 비율, 근데 지금 부채 구성 비율 요 숫자만 지금 모르는 거죠. 곱하기 그래서 요거는 SL 더하기 B분의 B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을 계산을 한번 해보면 얼마가 나오겠느냐. 그래서 이게 자 위에다가 쓰겠습니다. 그래서 VL분의 B는 4분의 3이 나오겠습니다. 4분의 3. 예. 이렇게 4분의 3이 나왔다. 그러면 이 4분의 3은 지금 SL 더하기 B분의 B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곱하고 자, 3SL 더하기 B는 4B다. 3SL하고 3SL은 뒤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4B 마이너스 3B 이렇게 되죠. 예. 그러니까 B가 되고 따라서 S 3SL은 B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3SL은 B다. 즉 3SL은 B라는 소리는 자 양변에 SL분의 B 이거는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1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야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S 다시 쓰면 SL분의 B는 3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됐죠?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부채 비율은 300%가 되겠습니다. 300%. 자, 이렇게 해서 8번 문제는 다 봤고요.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법인세 절감 효과, 파산 비용 등 이런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청성사는 현재 부채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기업 가치는 100억 원이다. 이 회사는 사채를 발행하여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 가치는 105억 원이며 파산 비용의 현재 가치는 2억 원으로 추정이 된다. 주식회사 청산이 부채를 발행하여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부채 사용으로 인한 법인세 절감액의 현재 가치는 얼마인가 했습니다. 자, 파산 비용이 존재할 때 우리는 VL은 어떻게 쓰느냐? VL은 VU에다가 더하기 법인세 절감액의 현재 가치 을 더하고 빼기 파산 비용의 현재 가치를 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채를 발행하여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 가치 요게 VL이 됩니다. VL. 그래서 105억을 여기다 놓고 부채를 사용하지 않을 때 VU는 100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모르는 거는 이거죠. 예, PV 법인세 절감액 파산 비용의 현재 가치는 2억 이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100억에다가 7억 더하고 2억 차감해야 105억이 되죠. 그래서 PV 법인세 절감액은 7억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장 8장 배당 정책 살펴보겠습니다. 배당 정책은 손익계산서상 당기 순이익 중에서 주주들에게 어느 정도를 배당으로 줄 것이냐,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업 내에 배당이 있다. 자, 당기순이익이 있습니다. 이 당기순이익은 주주에게 주는 배당과 유보금액으로 나누어지고요. 이 유보금액이 이제 쌓이게 되면, 요게 이제 이익잉여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기순이익 중에서 주주에게 배당을 얼마나 많이 줄 것이냐, 그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마케팅에서 제품 수명 주기가 있습니다. 보통 제품 수명 주기가 있으면 제품 수명 주기상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를 거친다.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를 거친다. 보통 성숙기에 있는 기업들은 배당을 많이 주고, 도입기나 성장기에 있는 기업, 특히 성장기에 있는 기업은 벌어들인 순이익을 재투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배당을 일반적으로 적게 주는 정책을 펴고 있죠. 그래서 이 식에서 양변을 당기 순이익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되면, 일은 요 당기 순이익 중에서 배당, 요거를 우리는 배당 성향이라고 부르고요. 당기 순이익 중에서 유보금액이 차지하는 걸, 요걸 유보 비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배당 성향을 성숙기에 접어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50% 이상 이렇게 가져가게 되고요. 성장기에 있는 기업들은 이것들을 20이나 20%도 안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한 30% 내외의 배당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의 배당 성향은 약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배당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8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배당과 배당의 지급 절차에 대해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배당과 기업 가치, 배당 정책의 실제, 배당의 특수 형태에 대해서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금 배당과 지급 절차입니다. 자, 현금 배당, 캐시 디비던드였습니다. 현금 배당의 유형에는 정규 현금 배당이 있습니다. 매년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배당이 현금 배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통 정규 현금 배당은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이사회에서 결의로 연말 배당을 정하면, 이것을 매년 다음 해 보통 2월 말 3월 초 정도, 3월 초에 정기주주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총회가 이제 승인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규 현금 배당이 얼마냐, 추가 현금 배당이라는 것은 기업이 장기적으로 기업 전망이 개선될 것이다 라고,
개선될 것이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즉 배당을 늘린다는 얘기는 미래에 당기순이익이 꾸준히 증가를 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이렇게 오를 수 있어야 배당을 그것에 비례해서, 왜 배당 성향은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한다고 그랬죠. 배당 성향은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한다. 따라서 배당을 늘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업이 당기순이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자신감이 있을 때만 이렇게 배당을 늘리게 됩니다. 이런 배당 늘리는 것은 정규현금 배당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규현금 배당을 늘리고 그런데 꾸준히 늘지는 않지만 일시적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기업들,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있다. 이름을 얘기해줘도 되겠죠. 네. 한국에는 노래방이라는 것이 있는데, 노래방에 기기들을 만드는 회사가 양대가 금영이라는 데가 있고, 태진 미디어, 그래서 줄여서 지금 TJ 미디어 이렇게 부릅니다. 이 TJ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 강서구 쪽에 공장이 있다가 김포로 공장을 이전을 했습니다. 김포 공장 이전. 그런데 이 공장이 있던 부지가 한 2,000평 정도 됩니다. 이게 평당 한 5천만 원 이상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가치가. 예, 이렇게 땅값만 해도 1,000억인데 아직 팔지는 않았습니다. 가령 이런 땅을 팔았다. 시가총액도 한 1,000억이 안 됩니다. 태진 미디어가, TJ 미디어가 1,000억도 안 되는데 땅만 팔아도 이렇게 큰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체 개발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땅을 팔다든가 일시적으로 많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규현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배당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으로. 그런 것을 우리는 추가현금 배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현금 배당은 일회용 보너스의 형태로 지급되는 현금 배당입니다. 정상적인 배당 지급 시기 이외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지급되는 배당을 말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보통 배당을 분기에 한 번씩 지급을 하는데, 분기에 한 번씩 똑같은 금액을 보통 이렇게 지불을 합니다. 그래서 360원 정도씩 이렇게 해서 4번을 지불을 하면, 이렇게 하면 1440원 이 정도 됩니다. 네, 4번을 하면. 그런데 지금 주가는 오늘 보니까 6만원 정도 합니다. 6만원. 그러니까 6만원짜리가 1년에 1440원씩 배당을 합니다. 그러면 뭐 한 2.4% 정도 배당 수익률이 되겠네요. 그죠? 한 주당 주가 나누기 주당 배당금 6만원 지금 59,800원인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주당 배당금 1,440원 1년에 4번 분기 360원씩 4번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1,440원 정도 이렇게 주면 이게 계산을 해보시면 2.4%가 나오죠. 이것을 우리는 배당 수익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19년인가 20년 정도, 20년인 걸 기억되는데 20년에 1,440원에다가 추가로 1,450원인가요? 이 정도를 더 줬습니다. 예, 한 번 더 줬습니다. 그래서 2,900원 정도를 받는 거죠. 되는 거죠. 2,900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2.4%에 2.4%를 더 얹어준 거죠. 이렇게 됐다. 왜 그랬느냐? 이건희 회장이 그때 사망을 하고 나서
일가가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이 상속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뭐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셔서 더 준 거라고 뭐 보긴 힘들지만 이렇게 특별 현금 배당을 결의를 해서 준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현금 배당을 이렇게 한 세 가지 형태로 나눈다. 자, 우리가 배당의 척도가 있습니다. 배당의 척도. 그래서 주당 배당금 그러면 자, 총 배당액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것. 그래서 주당 배당금이다. 총 배당액을. 아까 말한 삼성전자 1,440원 이렇게 된 게 주당 배당금입니다. 이거를 1년에 4번 나누어서 분기마다 한 번씩 지불한다. 이렇게 되고요. 배당 수익률 주가 6만원 1,440원 그래서 2.4% 이렇게 되고요. 삼성전자는 배당 수익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뭐 KTNG 같은데 앞에서 얘기했던 KTNG 주식 같은 경우는 한 5% 내외 되고요. 호주 같은데 광산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1년에 한 12%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배당 수익률, 미국 주식들이 배당 수익률들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국내 기업들, 한국 기업들보다는 미국 기업들이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배당률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 배당률이라는 개념은 액면가 분의 주당 배당금입니다. 뭐 근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액면가가 100원입니다. 100원. 주당 배당금이 1,440원입니다. 그러면 1,440%가 되는 거죠. 배당률이. 이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중요합니다. 액면가는 그냥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지 실제 주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앞에서 또 얘기했던 배당 성향 나왔습니다. 주당 순이익 중에서 주당 배당금이다. 이것은 1-유보 비율이다. 배당 성향과 UV를 더하면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